자, 수학적 확률의 정의와 계산. 또 다른 이제 연습형 문제인데, 요거는 우리가 한번 방향성만 요걸 한번 생각을 해보고, 여러분 이제 실제로 연습 문제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해봅시다. 마찬가지 이제 경우의 수에 관한 문제인데, 이 확률적 문제를 다룰 때, 이런 경우의 수의 문제들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최종적인 어떤 여러 단계를 거쳤던 결과물이 나올 때 이런 확률들은 사실 일일이 매 순간마다 다 계산하는 건 꽤 복잡한 일이거든. 뭐 아까 전처럼 두세 단계 이런 조합들, 앞에 문제들처럼 이런 조합이라면 단순한 상호관계만을 이용해서도 계산을 해볼 수가 있어. 그치? 그런데 마치 그 사건의 전개들이 뭐 n번 진행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논리적인 어떤 단순 구성으로 직접 계산해가지고 하는 방법은 거의 쓸 수가 없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이때 이제 우리가 판단해서 사용해야 되는 논리적인, 수학적인 그런 이제 정보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또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야. 근데 이 방법은 우리가 이미 이런 방법들에 대한 논의를 앞에서 했어. 이 전 단원인 수열과 극한 부분에서. 특히 수열의 점화식. 점화식을 구성할 때 어떤 특정 점화식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일반화되어 있는 어떤 특정 점화식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최초의 초기 접근에 관한 것들과 그다음에 마지막 순간에서의 어떤 선택들만 우리가 잘 생각하면 최종적인 어떤 결과에 딱 도착하기 위해서 그 전 단계의 선택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이것만 딱 고려를 해서도 우리가 일반화된 점화식들을 얻어낼 수가 있었지. 그치? n단계의 사건들이 진행되어지는 확률들에 대해서 최종적인 어떤 특정 결과가 나오는 사건을 우리가 뽑아낼 때 그러한 경우의 수나 일반화된 그런 요소들을 갖다가 한 번에 계산하는 게 아니라 점화식과 같은 구성 단계를 우리가 거쳐서 그걸 이제 관계식화해가지고 일반화된 결과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확률 문제는 상당히 이제 고급의 문제에 속하는 그런 요소들이야. 알겠지? 앞에 문제들이 단순한 어떤 예시에 대한 연습 문제, 경우에 따른 간단한 계산의 연습 문제였다고 한다면. 자, 그런 문제들을 한두 가지 정도 여기 소개를 하게 될 텐데, 조금 이제 중요한 방법론이죠. 확률적 요소뿐만 아니라, 정육각형의 꼭지점을 시계반대 방향으로 A0부터 A5까지라고 할 때, 다음 규칙 1, 2, 3에 따라 게임을 하게 된다. 자, 그래서 A0가 제일 꼭대기에 있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지금 A5까지가 이렇게 있는 거야. 자, 첫 번째 A0를 출발점으로 하고 규칙의 이해부터 그 다음에 동전을 던져 앞면이 나오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앞면이 나오면 그 다음에 뒷면이 나오면 시계 방향에 있는 역곡점으로 이동한다. 오른쪽으로. 자, 이때 A0에 해당하는 반대쪽 꼭지점 A3에 돌아가면 이제 게임이 끝나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근데 앞뒤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도 생기겠지. 그치? 자, 정수 n에 대해서 2n 플러스 1번, 즉 홀수번 동전을 던진다는 얘기야. 조건으로서. 홀수번 동전을 던져서 이동해도 게임이 끝나지 않을 확률을 pn이라 하자. 게임이 끝나지 않을 확률. 그럼 게임이 끝나는 확률은 1-pn이 되겠지? 마찬가지로 사건과 사건의 확률로서. 또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그 자체를 정확히 2n 플러스 1번 만에 게임이 끝날 확률을 우리 qn이라고 한다. q2n 플러스가 아니라 qn이라 하자는 거야. 자, 동전을 던졌어요. 즉 n이 한 번 증가할 때마다 실제로 게임의 횟수는 몇 번씩 증가하게 되는 거야? 2번씩 증가하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2번씩 증가하면서 어떤 상태에서 게임이 안 끝났을 때 그 다음 게임 n이 하나 증가했을 때 즉 2번의 동전을 던져서 게임이 끝나는, 그치? 끝나거나 계속해서 끝나지 않는 이런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자는 거지.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과 뒷면에 나오는 확률은 각각 2분의 1일 때 pn과 qn을 구하시오. 즉 n단계에서 게임이 끝나지 않을 확률, 2n 플러스 1번 던졌을 때 게임이 끝나지 않을 확률과 그 다음에 2n 플러스 1번 던졌을 때 게임이 끝날 확률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오. 어떻게 생각하고 접근해 봐야 될까? 생각해보자. 일단 A0에서 출발을 해서 홀수번을 간다면 가능한 곳이 어떤 곳들밖에 없어. 그치?
호스만 던진다면은 갔다 와서 제자리에 있는 경우 세 가지가 있지. 갔다 와서 제자리에 있는 경우, 왼쪽으로 두 번 가는 경우, 오른쪽으로 두 번 가는 경우. 그치? 즉, 두 칸 뛰어가거나 어떻게 되는 경우? 자기 자신이 그대로 있는 경우들밖에 없단 말이야. 거기에 문제의 조건이 지금 이러한 육각형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최초의 AJ에서 출발하게 되면 N번 했을 때, 즉 N번이라는 얘기는 2N 플러스 1번 했다는 얘기지. 2N 플러스 1번을 시행했었을 때 어디밖에 가 있을 수 없어? 예를 들어서 N 이퀄 1이면 어떻게 되게 돼? 3번 던진 거지, 쉽게 얘기해. 3번. N 이퀄 1일 때 2N 플러스 1이니까 3번 던진 거야. 그럼 3번 던져서 가 있을 곳은 어디가 있어? N 이퀄 0번 던졌어요, 생각해봐. N 이퀄 0이라고 할 때는 또 어디가 되게 돼? A가 0이기 때문에 A1이나 A5에 가 있을 수밖에 없지. 그치? 그 다음에 N 이퀄 1, 즉 2N 플러스 1, 3일 때는 3번을 가서 여기에 가 있거나, 그치? 혹은 2번을 가서 한 번 돌아오거나, 2번을 가서 한 번 돌아오거나, 한 번 가서 2번 돌아오거나, 이런 경우밖에 없지. 그치? 그 다음에도 어떻게 되게 돼? 그 다음에서 계속 여하튼 여기와 여기 최초에 한 번 던졌을 때는 A1이나 A4밖에 있을 수가 없고, 그치? 거기에서 3번을 던지게 되면 어떤 경우밖에 없어? 좌우에 가 있거나, 그치? 좌우에 가 있거나 두 칸 건너서 가 있거나 이런 경우밖에 없죠. 그치? 좌우에 가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야? 갔다 왔다 가는 경우. 3번 던졌을 때. 그러면 결국 어디에 밖에 놓일 수 없게 돼? 놓일 수 있는 자리의 경우도. A3에 가 있거나, 그치? A3나 A1이나 A5에 있을 수밖에 없죠. 이해되세요? 자, N 이퀄 0일 때는 A1이나 A5밖에 없지? 그치? N 이퀄 1일 때는 3번 던지게 되니까, 최초에서부터 3번 던진 거니까는 3번 던져서 갈 수 있는 거는 바로 이웃하는 2개이거나, 그치? 바로 이웃하는 2개이거나 3칸을 떼서 가 있거나 이런 경우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 경우에만 놓이게 되죠? 그 다음에 N이 3인 경우, 5번 가는 경우, 여기에서 이 자리에 대해서 각각 2번을 가는 거지? 그치? 이 각각의 자리에서 2번을 가도 이동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밖에 없어? 자기 자신에 있거나 아니면은 좌나 우로 2번 가는 경우. 결국 어디만 돌아다니게 돼요? 2N 플러스 1번을 돌아다녀요. A0 출발해가지고. A1이나 A5나 A3 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게임이 끝나지 않는 경우라 그랬지, P에는. 게임이 끝나지 않는 경우니까 어디에 있는 경우들밖에 없어요? A1이나 A5에 있는 경우들밖에 없어. A3에 가면 게임이 끝나버리게 되니까. 그리고 N번째 정확히 끝난다는 얘기는 여기에 가 있다는 얘기지. 자, 끝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되는지 보자. 그래. 딱 여기에 가는 건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걸 식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전 단계하고의 상경을 해보라 그랬지. 그 전 단계에 A3에서 제자리에 있을 수는 없어. 왜? 그 전 단계 A3에 있으면 끝나버렸을 테니까. 즉 N-에서 A3에 있을 수는 없단 말이야. 그럼 N-1에서 어떤 경우, N-1에 어떤 경우에 있어야 돼? A3나 A5에 있어야겠지. 그치? 즉 A3에서 N-1에 있다가 N에서, 그치? 왼쪽으로 2번 와서 반시계로, 그 다음에 여기서 오른쪽으로 2번 와서 이렇게 와서 끝나는 경우, 이런 경우밖에 없겠죠. 그치?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이런 경우의 확률을 따지려면 이미 PN과 QN이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PN과 QN이 일반화해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의되어진 값으로부터 그 정의 자체로부터 그 다음 단계와 전 단계 사이에 어떤 수학적 관계가 있는지 그걸 PN, QN에 관한 식, 그리고 PN-1과 QN-1에 관한 조건으로부터, 식으로부터 지적 논리적으로 문제 조건을 유추해낼 수가 있단 말이야. 자, 봐봐. 자, N-1에서 여하튼지 N-는 게임이 끝나 있으면 안 되지. N번째 끝나거나 끝나지 않거나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치?
그러면 n-1에 대한 확률적 조건은 반드시 n-1에서의 확률 조건은 끝나지 않아야 되니까 끝나지 않을 확률은 뭐야? p의 n-1이죠. 그치? 즉 현재 p의 n-1의 확률적 사건이 끝나 있는 거야. n-1까지 왔단 말이야. 이때까지 안 끝나는 확률. 여기에서 두 번의 시행을 거쳐서, 그치? 4분의 1, 4분의 1, 그치? 2분의 1, 2분의 1. 2분의 2분의 1 두 번의 시행을 거쳐서 제자리에 있거나 두 번에 의해서 제자리에 있거나 두 번에 의해서 이쪽으로 가 있거나 하면 안 끝나죠. 그치? 즉 4분의 1의 확률로 여기에 있거나 그치? 4분의 1의 확률, 제자리 쓸 확률은 어떤 확률이 얼마야? n이 한 번 증가할 때 2분의 1이죠. 갔다 오는 경우, 이쪽으로 갔다 오는 경우와 이쪽으로 갔다 오는 경우 두 가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경우는 2분의 1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반대편 이쪽에 가 있을 확률은 요거는 4분의 1이죠. 한쪽 방향으로 일방적으로 가야 되니까. 그치? 그래서 안 끝나는 확률은 어떻게 되지게 돼? A3에 있건 A5에 있었건 간에 안 끝나는 확률은 4분의 3이 되어진단 말이야. 즉, 그 전 단계 안 끝났다고 한다면 n-1단계에서 안 끝났다고 한다면 여기에 얼마만한 확률로? 4분의 3일 확률로 안 끝난 상태에 그대로 있게 되죠. P의 n의 확률이 이렇게 결정되게 되는 거예요. n번째에서 안 끝나는 확률이. P n-1단계. 이해하겠지? 여러분들이 이런 일반화 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쓰는 문제들 중에 하나가, 수학적 개념 중에 하나가 수열적인 접근법이에요. 그 점화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뒤에서 응용해서 가장 기초가 되어진다는 게 이런 요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n번째에 정확히 끝나는 확률, QN이지. 근데 n번째에 끝나기 위해서는 그 전 단계에서 끝나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n-1번째에 끝나지 않을 확률로부터 얼마만한 확률로 끝나게 되는가? 그치? 이거는 몇 가지가 있어? 이건 두 가지가 있어. 여기에서 이렇게 와서 끝나는 경우. 즉 4분의 1의 확률. 그치? 그 다음에 A5에 있다가 이쪽에서 끝나는 경우. 똑같이 4분의 1의 확률이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그 전 단계 여기나 여기에 있다가 안 끝났다가 그 다음에 끝나는 거는 몇 번의 몇의 확률을 가지게 돼? 2분의 1의 확률을 가지게 돼. 그치? 2분의 1의 확률. 자, 만일 여기가 A1에 있다가 안 끝나는 확률이 이렇게, 사건이 이렇게 된다고 하자. 그러면 A1을 중심으로 하면은 끝나는 확률도 여기에 곱하기 4분의 1이 되어지겠지. 즉, A1에 있다가 끝나는 확률은 이렇게 안 끝났다가 이렇게 되는 확률. 마찬가지로 A5에 있다가 안 끝나는 확률 똑같은 구조를 가지겠죠. 그치? 그 전 단계 선택이 A1에서 있느냐, A5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치? 이것들이 확률적 계산에 영향을 줄까 안 줄까? 최종적인 확률적 계산에. A1에 있었냐, A5에 있었냐. 두 개의 값이 식이 똑같단 말이야. 확률적으로. 영향을 줘, 안 줘? 안 주게 됩니다. 자, 그러한 이제 사건의 상황들만 제대로 고려하게 되면 자, 이 설명은 이제 그것들을 이제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과정들이야. 그래서 Pn 단계에서 앞에 단계이지? 여기는 n하고 n 플러스 1을 썼는데 n-1에서 n 단계에서 끝나는 확률은 끝나지 않는 확률은 4분의 3의 확률. 그 다음에 Q에서도 끝나지 않은, 앞에서는 끝나지 않았는데 뒤에서 끝날 확률. 얼마의 확률로? 4분의 1의 확률. 어떤 경우에든지. 그치? 이런 경우에서들로. 그 다음에 최초에 이제 초항. 일종의 점화식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초항에 대한 점검해줘야 되지? n = 0. 첫 번째. 첫 번째 시행이지? n = 0일 때는 한 번 옮겼지? 한 번 옮겨서는 절대 끝나, 안 끝나? 안 끝나. 그래서 한 번 옮겨서 끝나지 않을 확률 얼마다? 1. 그래서 이거 자체가 뭐가 되게 돼?
이건 등비 수열의 점화식이지. 공비가 4분의 3이야. 초항이 얼마? 1이고. 그래서 Pn은 4분의 3의 n승. 수열로 끝나는 거야. 수열의 일반항 문제. 그 다음에 여기서는 두 번, 어디 갔어? 여기서는 뭘 해줘야 돼? 여기서는 이거를 계산한 다음에 P의 n-1를 계산한 다음에 Q의 n을 구해줘야겠지. 그치? 그래 안 그래? 여기까지는 계속 안 끝나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P의 이걸 이용해서 P의 n-1이 4분의 3의 n-1제곱이 되는 걸 이용해서 이걸 여기에다 넣어서 끝내게 되는 거야. 그래서 Q의 n은 어떻게 되어지게 돼? 4분의 3의 n-1의 얼마의 확률로? 4분의 1의 확률로. 그치? n번째 끝나게 돼 있지. 요게 P의 n-1이고. 됐지? 이해됐어? 자, 중요한 건 요거 단순한 계산이 아니라 n번의 시행에서 어떤 특정 사건이 벌어지는 일반화된 문제들은 그 모든 경우의 수를 우리가 다 따질 수 없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이 문제는 유도가 뭐다? 거기에 어떤 규칙을 찾아내는 거다. 어떤 규칙을 찾아낸다? 이웃하는 것에 있어서 옮겨가는 데 있어서, 이웃하는 사건으로 옮겨가는 데 있어서 선택의 확률들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특정 사건이 나타나는 경우에 따른 확률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그것을 무엇처럼 만들자? 어떤 식으로 만들자? 점화식으로 만들자. 알겠지? n에 대한 정의의 식으로부터, pn이나 q항에 대한 정의의 식으로부터 n 플러스 1 혹은 n-1에 관한 직접적 관계식을 만드는 거예요. 점화식. 그리고 뭐 점검한다? 초항 점검한다. 그래서 뭐 구한다? 일반항 구한다.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야. 논술 문제의 가장 기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교과적인 어떤 좁은 영역에서 어떤 풀이 능력을 확장시켜가지고 일반화시켜서 그 결과들을 갖다가 유도하거나 설명하는 것들이거든. 여태까지 많이 봤잖아. 이런 일반화 문제들. 그치? 여기에서도 그런 게 가능해. 자, 이러한 확률 문제에서 학생들이 가장 까다로워하는 종류의 문제들 중에 하나야. 근데 실제로 그것에 대한 풀이의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 뭐 풀이의 방법이라기보다 특정 문제에 대한 풀이의 방법이 아니라 전체 이론 문제를 어떻게 다뤄가는지에 관한 거는 우리가 수열적 접근법을 사용합니다. 기본적으로. 알겠지? 그리고 확률에 따른 경우의 수에 따른 확률, 이것들을 적절히 단계별로 우리가 조합을 논리적으로 조합해 주는 걸 설명해내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꽤 의미 있는 문제니까 앞에 문제들이 단순한 계산에 대한 연습 문제였다고 한다면 이건 일반화 문제로서 꽤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 하니까 한번 잘 이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